기준의 여러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인 혐오 범죄가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크리스찬 투데이는 과연 미주 한인 교회들,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안을 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네 분의 패널이 참석하셨는데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MC 한인 총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유재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미주 한인 장신대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이상명 총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 담당 디렉터로 사역하고 계시는 주성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저희가 따로 소개드리지 않아도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라팔마 전 시장이시죠. 스티브 황보 장로님 소개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대화의 주제가 참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거를 무겁다고 가라앉히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지를 네 분 패널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주 한인 교회가 여기 설립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온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이 대사회 영향력을 얼만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교단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또 1.5세 또는 2세들 또 1세들도 이곳에서 어떻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착하고 보이스를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이 컨그레스 퍼슨으로 또 진출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연합감리교 예를 들면 저희 연합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교단 내에 같이 그 타인적 목회자들과 전체로 같이 하나의 그 교단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총회 기관 중에 그 대인종도 이 사회에 관련된 이 보드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들이 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연합감리교회가 그 내부적으로 이 소셜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저희 교단 교리 장정의 그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이 미국 백인 또는 타인종 사이에서 계속 조금씩 진전해 왔다.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명 총장님은 어떻게? 일단 UMC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 사회 내에서 아주 잘 체계화된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유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개토화되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상하원 의원으로 많이 편입되었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개 중 우리 에이시아 쪽에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이슈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를 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주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내년이면 제가 이 미국 생활 한 반세기가 됩니다. 반세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거운 서브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랄 때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살면서 그걸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경각심을 느끼지만은 어떤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계에 들어갔어도 이분들이 아시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백인주의에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네들의 어떤 아젠다를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지난해 선거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계 진출한 건 사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슈를 내거나 아니면 그 이슈 동조하고 찬성 반대하는 그 이슈에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어떤 아시안 커뮤니티나 아니면 마이너리티 커뮤니티를 대표한 것은 아니고 그 백인들의 어떤 그 아젠다에 동참한 것이지 실상은 우리가 좀 이걸 고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장로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그 질문이 이제 한인 이민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혹은 주류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중고사님과 마찬가지로 75년도에 이민 와서 남가주에서 한 50년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가 생기고 자라온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충실하게 잘했지만은 우리 주위에 교회부터 밖에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 커뮤니티나 우리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긍정적이면은 최근에 와서 1세계들도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조금 이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소자를 사랑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물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도 좀 나아가서 우리 1세 하는 1세 부모님들이 희생하면서 열심히 키운 우리 2세들이 특히 2세 목회자들이나 2세들이 이 주류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많은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우리 2세들을 통해서 주류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세와 2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인 이미그레이션, 한인 그 이민자들, 이민 커뮤니티의 주류 사이에 이렇게 근축이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면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1세로서 한번 그동안 고민도 해왔고 느꼈던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 사회니까 일단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세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백인들처럼 영어 못하니까 어떤 경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1세로서 미국 교단 안에서 또 한인교회를 숨기고 또 커뮤니티 내에서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의 한 툴일 뿐이다. 이런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영어 좀 못하면 어때? 백인처럼 발음, 문법 좀 틀리면 어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분들이 앉아있고 다른 그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영어 할 때 입이 막힌대요. 말이 안 된대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영어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긍심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계 자체가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더 중요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말씀하셨는데 미국 200년 역사는 사실 인종 정오의 역사가 전철돼 있죠. 인디안 역사부터 해서 1882년도에 중국인 배제 법안이 통과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인을 강제 수용하는 그런 캠프를 마련해서 강제 수용하는 경계하는 일도 자행되었죠. 최근에 이제 이것이 다시 재적정화된 것은 작년 3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아시아계 인종혐오 범죄가 145%, 150% 전개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었고요. 다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질환인 그 헤이트 크라임, 정오 범죄를 발생하는 걸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소수 인종과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는 방안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위기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더 보탠다고 하면 언어는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정신 상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데, 그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해 선거 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가운데, 소수민족 가운데서 베트남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언어가 영어를 제대로 하는 분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과 사상과 어떤 바라보는 안목이 결국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자기의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뿌리 깊게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1세들이 영어나 이런 것이 불편해도 자기네 말로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의지를, 자기네 표면을 분명하게 하는 걸 봤을 때 참 우리 한국 민족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 앞에서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국민들은 그 양반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북스러운 행동을 하면 자기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생각에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금 문제가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보다 이제 1세, 1.5세, 2세, 3세 목사님들이 한번 어떤 자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 영향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분이십니까? 예, 근데 그 인종 갈등을 지금 이제 우리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이민이 다양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서부 혹은 북부 유럽 국가들에서만 선제적으로 이민을 받던 나라가 1960년대 말에 이제 이민이 다양화되면서 이제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인종 간의 갈등은 요지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갈등을 계속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느냐, 세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혹은 정치 정당 가운데 어떤 이 인종의 어떤 인종들을 자기들의 지지자 세력으로 지방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이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 한 4-50년 정도의 이게 성숙해진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될 것을 보는데, 민족의 갈등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중재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이 신학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인종이 다양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2세, 3세가 되어가면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사회 속에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키운 2세들이 한인교가 주류교회에서 혹은 이제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인 이민교회가 가르치고 이 쌓아온 것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사실 그 성소수자라든지 유대인, 흑인들이 사실은 참여를 많이 당했죠. 물론 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아시아인들도 그룹이 참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범주화해서 아시아 전체를 타겟팅하는 정오공주가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소수 인종은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한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돼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됐어요. 미국은 이미 60년대 이민 그룹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그들의 비친 우리 한인들 혹은 에이시안의 모습은 굉장히 순종적인, 체제 수능적인 그러한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 백인 아니면 중간적 소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성실하고 건면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 에이시안들이 STEM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같은 그런 분야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사회 주류 계층으로 많이 이제 상승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다른 소수인종이 느끼는 것은 동일한 유색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정부하고 배제하는 것들이 더 강해진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생각해 경제적인 이유가 당연히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거점들을 우리가 뺏어간다고 하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재분배하고 공유하는 문화로 우리가 서서히 좀 그들을 돌보는 문화, 함께 연대하고 결속하는 그런 그 문화를 우리가 일부 나가지 않으면 이 정오범죄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온고율을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분의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게 대사회 영향력은 작지만 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1세에서 2세, 3세로 지금 지나갈수록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그거는 다 동의가 되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맥락이, 이런 우리의 노력이 더 증폭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진행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1876년에 미국에 천연두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중국 이민자들이 갖고 왔다. 중국인은 불결하고 우리 백인들에게 이런 거를 퍼뜨린 나쁜 사람.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그분들이 이 미국 이민을 근절시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899년에 선페스트가 생겼을 때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중국인들을 또 지목해갖고 그분들에게 확인 안 된 백신을 강제 주입하고 또 좀 소독한다 그러면서 조금 인권에 문제가 생길 행동들을 미국 내 백인들이 좀 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쟁이 2차 대전 생겼을 때 일본인들 또 강제로 격리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큰 이슈가 있을 때 특히 질병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이건 아시안들 특히 중국인들이 갖고 온 거 이런 게 거의 150년 가까이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교육이 됐다고 할까요? 사회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작년에 당시 대통령은 이거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뭐 쿵푸 바이러스 이런 걸 해서 또 중국인을 지목하다 보니까 팬데믹 1년 기간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재돼 있다가 최근에 이게 폭발되면서 아까 이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왜 너네들은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아? 너네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6.5%밖에 안 되는 아시안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네들은 훨씬 미국에 오래 산 우리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이건 뭐야? 우리 거 다 뺏은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더 복합적으로 돼서 이제 증오 범죄가 현실적으로 증폭됐다. 이런 시각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인종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확실한데 미주 한인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어떤 거를 우리가 알려서 행동하는 그런 인종 갈등 줄이는 방안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전해가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상 이 문제 아시아 문제가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시아만 특별히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플로리다라는 큐바 사람들한테 똑같은 애야. 큐바도 역시
거기도 이민자고 그다음 망명자가 많은 그런 도시에서 그네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하고 비슷해요. 근면성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 중심이고 학교 공부하는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덜 미국의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 덜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의 어떤 꿈을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LA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당한 것처럼 플로리다주에서는 큐바들이 똑같은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정계에 누가 이것을 오피스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에듀케이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적어도 캘리포니아 상하원 의원이나 도시, 카운티 저기 정치인들 보게 되면 요즘에 굉장히 그 멕시칸 아메리칸이죠. 치카노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전까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꿈꾸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법 제정안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중심으로 하고 에듀케이션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인종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인종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미주 내의 인종 갈등을 줄이는데 한인 교회들의 역할 이게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주 목사님께서 이제 이슈를 하나 이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걸 정치적인 맥락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뭐 이번에 이제 그 3월 16일 날 아틀란타에서 그 21세 청년이었잖아요. 로버트 에이런 롱 이렇게 되는데 미들네임은 아론이더라고요. 제사장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21살 그 청년이 그렇게 인종혐오적 또 에이시안들 타겟팅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쓴 글이 SNS에서 발표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인 50만 명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미국인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악인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동안 이제 저 이전 행정부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G2, 그룹 2, 세계 최강 양자 대결에 있어서 이 미국 내에서 이 방역 시스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거를 중국으로 넘겨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차이나에서 그렇게 한다. 또 차이나는 우리가 대결하니까 우리가 차이나가 이걸 고의적으로 또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이 음모론 같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각도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 같은 게 중국도 세계적으로 일종의 약간 갑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또는 우리 한인들이 또 한국은 우리들은 또 이 고국인 한국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국인에서 갖는 그 생각도 약간 부정적인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게 단순히 중국인 문제가 아니라 에이시아로 전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각도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늘 아마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전시가 많은 게 이것이 모든 제목들이 이슈는 아니죠. 다만 이제 대전쟁, 세계 대전이라든지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유행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찾죠. 그게 이제 에이션들을 타겟팅하였고 그게 마침 또 중국 우한에서 그것이 발병하다 보니 중국인들로 타겟팅되다가 이제 아시아인 전체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까지 지금 서구 사회까지 지금 확산되면서 에이시안들이 숨어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갈등의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좀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한인 사회도 이기에 소수 인종이지만 사회 천명 인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회 화합과 또 어떤 융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어떤 그 기관보다도 아마 우리 교회, 종교기관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어요. 지난 30, 40년 동안 우리 한국 분들의 그 개성이라든 성격이 많이 이렇게 열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인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시의원이나 시의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시의원으로 셀렉트가 안 되더라도 그들을 돕고 또 시의 경찰과 셰리프 이런 데서 계속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분들한테 교육시키면서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아시안들에게 바라보는 그 퍼스펙티브를 좀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그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네들이 컨빈스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아시안 헤이트 커뮤니티, 헤이트 크라임이 자꾸 올라있는 것은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젊은 예를 20대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그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한 40년에 있던 건데 잠깐 그게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사가 여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간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헤어드라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있겠지만 얘네들의 사상이나 자라온 배경이 미국이 어떤 면에서 이제 현재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전 세계가 미국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 속에서 모든 그 판단의 지렛대가 결국 미국의 어떤 스탠다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죠? 먼저 말씀. 예. 우선 그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자체는 악한 정부라는 세력이라는 걸 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별도지만은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그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그 정부는 정말 악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 정부죠. 그리고 우란 바이러스를 빨리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그 근원지에 파견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급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한인 이민들의 우리 한인들의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이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것은 우리 한인들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타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 차별하는 그런 문화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 한민족으로서 5천이라는 뭐 실제로 그런 역사가 긴지는 모르겠지만 긴 역사에서 한민족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종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이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총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이게 커뮤니티 내에서 주민사회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인volv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그 CEO 했을 때도 신학했을 때도 저희 시에 이제 UMC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원하면서 굉장히 그 커뮤니티와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선을 해서 그 교회가 매 정기적으로 이 시의 전 직원을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이민교회지만은 주요 커뮤니티와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많이 도와드렸고, 실제로 그 교회가 큰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시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한인 커뮤니티, 이 시의 한인 비즈니스나 한인 교회가 있어도 이 한인이 아닌 이 시청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몰라요. 그 들어가기도 무서워하고 그 한인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싸거든요. 야채도 싸고 과일도 싸고 고기도 싸고 싱싱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라고 싸다고 들어가 보라고 해도 안 들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만큼 이제 담이 쌓여 있었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덕을 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에 아까 그 처음 질문하신 그 질문,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본질적인 면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한인 이민자를 섬기는 일에는 잘 해왔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축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비에도 많이 이제 예산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40-50년간의 역사를 가진 좀 성숙해진 역사를 가진 이민교회가 앞으로는 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를,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미 우리 1세 교회도 언어가 부족해도 많이 그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을 세우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민교회가 지금 교인이 줄어서 힘들고 예산이 줄고 그래서 건축 해놓은 건물들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일에 이 교회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 혹은 공동체 밖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예산을 소요하고 쓴다면 제가 볼 때는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줄 자와 영벌을 줄 자를 구별하실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에 나를 방문해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방문해 줬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랬습니까? 나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40-50년 동안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교회가 잘 실천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도 문화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부터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이 이민 1세의 시대를 지나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유럽에서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주류 교단이 되기도 하고 주류 교회가 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서구 문구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 나라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주류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예,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아주 오늘의 결론적인 정도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임하기 전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인 교계가 또 한인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본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는 일단 한라인을 일단 개설해서 예방도 하고 대책을 할 수 있는 헤이트 크라임의 대상이 된 우리 에이시안들을 좀 나름 도와줄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공교육에 에이시안 문화나 에이시안 역사를 좀 강화하면서 엔티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교육 차원의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 자녀 세대 모든 인종의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종차별을 강조하는 그 미디어에 대해서도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대론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다양한 소수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LA 지역마다 한 150인종이 섞여 사는데 소수 인종과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고 소수 인종의 지도자들하고 이러한 문제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이러한 정오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에이시아 또 한인들이 말씀하신 황부장님 말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소수인종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이 지금 사실은 정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인사회 한인교계의 대책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하는 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결속력이 다져지고 이런 헤이트 크라임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세미나나 개론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셜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이 이걸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감대는 굉장히 약한 게 있어요. 성공한 이미지는 강한데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리 정오 문제의 대상이 에이시안이 되고 한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중국인이고 두 번째 우리 한인들이더라고요. 이번에 대상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우리 황 부장님께서 라팔마 시장 그런 것을 일들을 경험하니 하면서 나누신 것 참 많이 공감하고요. 또 우리 이상영 총장님께서 또 이제 그 교육기관에 계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아니면 한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이제 황 부장님께서 이게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고 그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저도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내에서 인종 혐오 문제 또 좀 미국과 이런 발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중국이라는 그 공산주의 체제와 이렇게 하는 것과 중국이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떤 데는 편치 않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편하게 취하는 방법. 이거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면에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의 문제에 이거는 내가 천국 가는 것과 관련이 없고 이건 정치적인 이슈고 사회적인 이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실제 현장에서 나눌 때 뭔가 목회자들도 스스로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런 교인들이 나를 정치적인 목사, 그렇죠. 정치적인 목사로 볼 거야. 스스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교인들도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런 면에서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다 하나님 거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라 그거는 이 땅 다 너희 거야. 어둠의 권세 주는 거 아니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 땅에 그래서 의를 구하고 그렇죠. 예, 또 하나님 나라 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들도 정말 신앙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를 좀 스스로 점검해보고 들여다볼 그런 내적인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교우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차근차근히 좀 서로 얘기해서 이게 신앙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혐오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서로 이해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 얘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진솔하게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부터 여기서 쭉 지내왔는데
그동안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동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5세나 2세, 3세들의 고객은 뭐냐면 이제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서 가르쳐주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률학교 섭에서 일어나면서 뭘 느끼냐면요. 공립학교에서 티처가 공립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교사 한 명에 이 많은 학생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 팬데믹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런티어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발런티어가 없어도 거의 없어요. 근데 웬만한 분은 히잡 쓰신 무슬림 여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힌두교 여인이나 아니면 흑인 여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도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이거 짜라고 본을 보여주고 저 책줄도 짜고 모두 준비하고 이러면서 막 거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우리 뭐 에이시안 커뮤니티에서 우리 그냥 뭐 탁상 공론만 맞춰서 말 거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민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무슨 사회적인 이슈 얘기하면 뭐 목사님부터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은 정치적인 목사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목사다, 소셜 목사다 이렇게 아예 제껴버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내 믿음은 보수로 지키고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요. 그러면 나가서 같이 대모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뭐 여기서 지진이 나든 산불이 나든 대책이 있을 때 심지어는 그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액션이라든가 물자를 뭐 조달하는 거란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다가 못했는데 회개하는데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파이어 3명이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충동함이 있어. 나 저 사람들과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지나간 다음에 그분들이 사가지고 간 다음에 그거 할 걸.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설설수범해서 자꾸 인volve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이런 우리 아시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 나라가 우리가 딴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내 나라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이나 한인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이제 정리되는 얘기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과 그 사회에서의 그 액팅, 믿음만 있고 내가 실제적인 행동, 크던 작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접 인볼브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소수 커뮤니티와의 연대, 그거를 통한 갈등 해소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가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이제 클로징에 앞서서 각자 내가 정말 이 말은 CTN 미디어 시청자들에게 정말 2번, 3번, 10번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잠깐 한 번씩 더 해주시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뭘까? 예, 그리고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게 뭘까? 저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이 나오려면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한 이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야 한 번 뭐 이런 이슈가 돼서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 뭐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 자식들 잘 키워서 교육해서 뭐 사자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이게 아메리칸 드림일까? 미국이라는 땅이 과연 어떤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와서 세워진 땅이었을까? 물론 미국이
뭐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기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한 역사라는 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했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라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까 우리 황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웃 딱 시장을 해보신 분은 벌써 다르잖아요.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이웃 누가 내 이웃이지? 아마 히스패닉은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흑인 분들은 워낙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슈가 많이 되니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막 부딪히면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원래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커뮤니티가 뭔가 우리가 미국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뭘 일어나려고 뭔가 할 건가. 그러면 저는 히스패닉들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교우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미스터 꼭 붙여주세요. 미스터 리카르도 딱 붙여주세요.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준 코리안들이 없었대요. 다른데 접해보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일, 즉 나의 이웃 중에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을 프로세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푸드뱅크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그게 대충 디스트리뷰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this is our community 같이 붙들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에게서는 좀 내부적인 부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재점검되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냥 여기 하나 그냥 덧붙이면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천 투데이 더구나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중요한 창립 24주년 하는 거잖아요. 전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걸 공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여러분들 모셔서 한번 하겠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뭔가 결집해내는 일들이 이 LA도 이런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일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냐면 말했으니까 화투를 가지고 공감하는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 4차 산업혁명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의 그 질병과 세계 질서에 좀 개인적인 관심이 많아요. 현재 지금 미국 사회 속에서 보면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세계 질서로 강대강 구도로 지금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번에 이것을 잡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거고 반복될 그런 찬스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나우리지, 인포메이션, 파워, 머니가 양극화되거든요. 양극화된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계층 금전 사회 속에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정오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각성하고 구체적인 그 운동 차원의 일들을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소수 인종의 그 센터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베트남 센터가 있거든요. 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도자들하고 좀 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간단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만 내면 돼요. 가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보면 들을 게 참 많습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 생기거든요. 컴패션이라는 게 컴이랑 함께, 패션은 고난을 함께 하는 것,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 차원에서 일단 시작하면 정오범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액션을 취하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좀 생각입니다. 그 액션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통신도 리더들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교회 안에 너무 같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바깥으로 좀 시야를 돌리고 이제 액션을 좀 그렇게 좀 취하자는 거죠. 연대하고 결속하는 것을 좀 늘려나가자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법률협회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다양한 아픔을 보시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어떤 뭐 싸움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선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미국의 헌법 아래에 있는 그 권리를 마음껏 이제 주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일환으로서 모든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매 이슈마다 투표를 해서 그 이슈들이 우리에게, 우리 커뮤니티에게 또 우리 사는 이 가주에게 사실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해서 나의 투표 하나를 꼭 해가지고 그 안 좋은 투표를 우리가 거부하고 좋은 걸 우리가 또 격려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에 경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많아요. 비영리 단체가 많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도 많고 그 크리스천이 아닌 비영리 단체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나의 그 피해 입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을 때 이걸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보호해서 설령 그것이 문제가 그 당시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해놓으면 이것이 하나가 5개 되고 10개 되고 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주변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헌법 아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껏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 지내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 못 보더라도 다 그 다음 사람이 내 등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높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목소리를 높일 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워낙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 주 목사님께서 소속해 있는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권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액티비스트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마를 결심한 계기도 제가 뭐 적은 나이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출마를 했겠죠. 저도 역시 한인 이민교회에서 우리 딸의 속에 갇혀 있다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한인 이민교회는 너무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는구나. 그게 그 생각이 저에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주위에 금리도 있었지만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소금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고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내 교인들을 붙잡아 놓는다고 교회 속에서 뺑뺑뺑 돌리면서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너무 붙잡아 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라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희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마음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민교회가 이제는 우리 한인민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조금 울타리 밖에서 주일 사회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찬스를 드릴게요. 단어 3가지씩만 말씀해 주실래요? 인종차별 줄이기 위해서 이 단어는 내가 3번 강조한다 하시는 거. 인종차별 개별적으로 당한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되게 한국 분들은 에이 그냥 대충 들었으니까 나쁜 놈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때 저는 자신감 있게 excuse me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은? 저는 뭐 3가지 정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여러 인종,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가 understanding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분들을 향한 우리 공감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요새는 뭐 초연결 사회라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연대와 결속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종 간의 그 있는 그 갈등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재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단어로 SAT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겠는데 S는 study고 A는 action이고 T는 teaching이에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취향,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우리가 먼저 스타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몸소 그걸 시행해야 되고 그 시행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후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SAT. AT. 장로님요? 예, 이 인종 갈등의 이슈에 대한 재조명이 사실은 계기가 이제 팬데믹이 된 것 같은데,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생업도 잃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셨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대화와 같이 아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그런 이슈들을 심각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들도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발전하는 그런 이 인종 간의 이슈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미국에서는 늘 앞으로 계속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계획한 대로 잘 실천을 해서 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창단 25주년, 4주년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자담회, 헤이프라임을 가지고 자담회 한 것은 아마 크리스천 투데이가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개별 기사 많이 나왔는데 뭐 나름대로 정말 뭐 여기 귀한 분들 모시고 이런 자담회 한 것은 처음이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슈와 공론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게 우리 신문사가 해야 될 당연하죠. 사회적인 영향력,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판단돼서 예.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따로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그거 대신 주성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SAT를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이크 다 잡으시고 큰 소리로 하시면서 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게. 자, 대학 시험 보는 건 아니죠? SAT 시험 예. 아니죠? 목사님이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SAT. SAT